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서재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과 그리고 생물 분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생물 다양성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떻게 생물을 보존하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도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물로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에 꼭 짚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플라스틱 병 속에 갇혀 있는 고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이게 편리한 플라스틱 병은 다른 생물에게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한번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목표 첫 번째는요, 생물 다양성의 보존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생물 다양성이란 어느 지역에서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었죠. 생물 다양성에는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럼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일부 그림인데요. 한 여학생과 아저씨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학생이 아저씨 콩밭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 이렇게 코스모스를 심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아저씨는 콩밭 주변에 코스모스와 같은 다른 식물을 심는 이유를 대답하겠네요. 자, 해충을 잡아먹는 나비, 그리고 벌, 그리고 무당벌레들이 날아들어와가지고 해충이 농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어 농작물을 정말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심는단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생물은 서로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유지에 필요하다. 즉 무슨 의미인지 보면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정말 먹고 먹히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먹이 그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다른 생물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생태계가 변화가 되는데요. 생태계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생태계에서는 풀, 메뚜기, 개구리, 뱀과 같이 굉장히 먹고 먹히는 관계가 단순한 먹이 사슬로 나타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갑자기 개구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를 먹는 개구리를 먹이로 했던 뱀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없기 때문에 뱀도 마찬가지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뱀도 마찬가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개구리가 먹었던 메뚜기는 자기가 잡혀 먹었던 개구리와 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의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메뚜기들이 먹는 풀들을 먹어서 풀들도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먹이가 부족한 메뚜기도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에서는 일부 생물 수가 변하면 생태계의 평행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먹이 사슬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복잡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구리가 병들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 먹이로 했던 그 개구리를 먹었던 뱀들은 개구리 말고 토끼나 들쥐를 잡아먹어 살아갈 수 있으니 멸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뱀이 사라지지 않고 그 수가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일부 생물이 사라지더라도 그 생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행은 유지가 됩니다. 즉 먹이 사슬이 굉장히 간단한 이 작은 생태계와 그리고 높은 생태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모든 생물은 이렇게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을 얻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생각하기 코너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 자, 다음은 나무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책 내용 중 일부인데요. 보시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책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한번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나무가 소년에게 이야기하네요. 소년은 점차 커서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나이가 들어서 다시 나무를 찾게 되는데 다 베어서 이제 밑동만 남아 있네요. 자, 여기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이렇게 나무는 소년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요. 자, 그럼 나무로부터 주인공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주인공이 나무로부터 얻은 것은 어린 시절에는 사과를 직접 먹기도 하는 식량도 있겠고 그네를 타는 놀이기구가 있겠네요. 그리고 좀 커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죠. 그리고 늙어서는 밑동에 앉아서 이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은 자연으로부터 깨끗한 공기,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얻고 마시는 물도 얻습니다. 그리고 먹는 식량도 얻죠.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목재도 얻고요. 그리고 의약품, 다양한 곳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우리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개념입니다. 생물에서 얻는 어떤 것을, 즉 식량, 의약품, 섬유, 그리고 목재 등을 생물에서 얻는 뭐라고 할까요? 자, 바로 빈칸에는 자원이 됩니다. 자, 자원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왼쪽 그림은 벼가 나와 있네요. 즉 벼와 보리 그리고 밀 등은 식량으로 이용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에서 얻은 물질인 아스피린 재료로 얻는데 진통 해열제로 알려졌죠. 즉 이렇게 진통 해열제 원료를 버드나무에서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화가 나와 있네요. 옷을 만들거나 이불, 여러 가지 면 섬유들을 이렇게 목화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독고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옷에 붙어 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고 우리 사람들은 벨크로라고 하죠.
벨크로라는 발명을 했죠. 신발을 이렇게 뗐다 붙였다, 옷에다가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발명품을 창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생물은 이렇게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는 우리에게 깨끗하고 맑은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비옥한 토양을 우리 사람들이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숲이나 수목원 등에서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하기도 하고, 즉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는데, 즉 빈칸에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는 정말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큽니다.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유지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물 자원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생태계, 즉 생물 다양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 우리 인간들의 활동들에 의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많은 활동에 의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활동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켰을까요? 자, 그러면 이 감소시킨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첫 번째는요, 생물 서식지 감소입니다. 이거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자, 그림처럼 인구의 증가로 주거지를 만들거나 또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여러분 제주도에 제주도에 나와 있는 숲을 파괴해서 도로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넓은 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편리한 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는 도로를 만들고 있죠. 그에 따라서 나무들이 많이 베어지고 있습니다. 벌목에 의해서 나무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서식지가 파괴돼서 이 생물들이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생장을 방해해서 결국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인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두 번째 감소하는 원인은 바로 외래종의 유입입니다. 자, 그림은 유트리아입니다. 유트리아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털과 가죽을 이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가지고 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털 가죽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용하지 않고 이 유트리아가 우리 밖으로 방류되어졌습니다. 이 새로 유입된 이 유트리아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히 번식해서 그 수가 늘어났고요. 유트리아는 물풀을 먹거나 또는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토종 생물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가시박이라는 식물도 있는데 외래종이거든요. 이 식물이 유입되면서 많은 토종 식물들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물 다양성의 원인 세 번째는 남획입니다. 그림처럼 과도한 사냥이나 밀렵은 자연의 회복력 한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그 남획되었던 생물은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 멸종하게 됩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사냥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림이죠. 어떤 생물은 사라지지 않고 잘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정한 개체수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나 또는 재미로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손들이
코끼리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이라든지 자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이나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미래가 오는 안타까운 실정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원인입니다. 생물 다양성 마지막 감소 원인, 바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입니다. 자, 그림처럼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은 생물들에게는 독성을 띠기도 하고 좀 미생물이 직접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쓰레기가 생물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먹이 사슬에 따라서 많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제한하는 커피숍도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였죠. 또한 많은 양의 비료와 그리고 농약의 사용으로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대기 오염 때문에 많은 생태계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수면이 상승에 따라서 특히 추운 극지방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첫 번째,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옥상이나 또는 텃밭을 이용해 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경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모피로 만든 제품을 사지 않기, 또는 희귀한, 즉 멸종 위기의 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례를 알고 동참하는 것도 인간이 다른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는요, 사회적 수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작은데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즉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는 도로로 이렇게 도로를 개발로 인해 가지고 서식지 분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군락지를 지정하여 보존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를 막고 생물의 서식지를 확보 그리고 보호하는 경우가 바로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적 수준에서 활동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산이거든요. 서산과 가까운 태안에는 해안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여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을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그림은 까막 딱따구리가 있는데, 이 딱따구리를 멸종위기종으로 관리하여 사람들이 잡거나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서식지는 인간이 정한 국가 경계로 이렇게 구분되진 않죠. 그러므로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동식물의 국제 거래나 그리고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다양한 국제 협약을 통해서 멸종 위기종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환경 협약을 하고 있는데 세계 3대 환경 협약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 10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협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통해서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입니다. OX 문제인데요. 생물 다양성 감소 현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가위표를 하시오. 자, 첫 번째, 도로 건설로 동물의 서식지가 분리되면 생물종이 다양해진다. 서식지가 이렇게 도로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러면 서식지 그 부분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종은 어떻게 된다? 다양해지지가 않습니다. X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희귀동물을 반려동물로 거래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희귀 생물이나 멸종 위기종의 국제 거래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 있다. 자, 국제 협약 중에서 멸종 위기종 관리하는, 즉 거래라든지 금지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자, 5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에 의해 우연히 혹은 또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외래종은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즉, 외래종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선생님이 내용에서는 유트리아가 나왔죠. 유트리아 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외래종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림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된 생태 통로입니다. 이러한 생태 통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도로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통로를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현재는 도로를 짓다 보면 생태 통로를 필수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야생동물들이 그 서식지가 분리되는 것을 막고, 즉 자유로운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 생태계의 분리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확인하는,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었죠. 중요성은 다시 한번 말하면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자,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서식지 감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그 비오톱이라는 그 서식지를 마련한다든지,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제 협약 같은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의 예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충남 온라인 학교 과학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도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여러분과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저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1단원부터 3단원까지 꾸준히 영상을 시청해 주신 1학년 친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용해 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상 응원해 준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